자, 아사투데이 기사입니다.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로 문적시. 자, 뇌물수수 피의자입니다.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입니다. 2억 여원 대가성 여부 주모.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사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요약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기사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입니다. 제3자 뇌물이 아닙니다. 직접 뇌물이죠. 그래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등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입장이고,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 여기서 3부 형사 9명 전부 투입돼서 이 수사를 하고 있죠. 8월 30일 문재인 사위 서모씨, 지금 뭐 언론 다 서모씨라고 하는데 서창호입니다. 서창호의 타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딸 문다혜의 서울 종로구 보암동 소재 거주지, 그리고 또 뭐 서대문에 있는 전시기획사 사무실,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주도 별장,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문재인이 2억 3천만 원 뇌물을 받은 피의자다. 범죄자라는 이야기죠. 뇌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서창호에 대한 타이스타젯 급여 등을 포함해서 2억 2,300만 원의 금액에 대가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대가성 당연히 있죠. 2억 3천만 원을 그냥 주지는 않았죠. 이상직이. 본인은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를 달라고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니야. 검증을 해보니까 당신은, 이상직은 그 전에 2002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청구받은 적이 있어. 만약에 장관 자료를 주면은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죠. 국회 인사청문회. 그러면은,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안 하는 자리 줄게. 그게 중소벤처기업진흥원 중기청입니다. 거기의 이사장 자료를 준 거죠. 자, 이사장 자료를 줘서 그것이 이제 이 대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대가성 뇌물입니다. 타이스타젯 항공은 이스타항공 창업 주인 이상직이 실소유주, 전 의원입니다. 그때 공천도 줬습니다.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 검찰은 이상직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입니다. 아까 제가 명칭을 잘못 소개해드렸는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경력이 없던 서창호 씨를 해당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자, 이건데 왜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에서 뇌물이 됐을까요?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겁니다. 제3자 뇌물죄는 가령 지금 이재명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제3자 뇌물죄를 준 걸로 재판이 시작이 됐죠. 뭐냐 하면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을 준 거죠. 자, 그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제3자가 뇌물을 준 겁니다. 김성태가 뇌물을 준 거죠. 그리고 그 뇌물을 준 대가는 나중에 이재명이 받는 거죠. 이 북한 방문 이런 걸로. 이게 제3자 뇌물죄인데, 문재인도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문재인에게 대가를 받고,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를 받고 돈을 문재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서창호 문다혜에게 줬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수사를 진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직접 뇌물죄다. 왜 그러냐면은, 서창호 문다혜가 태국에 이주했을 때 경제 능력이 없었죠. 생활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전에는
이주하기 전에는 이 서울에 있을 때도 능력이 없어서 문재인, 김종숙 부부가 생활비를 계속 줬는데 이상적인 생활비를 주기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가 되는 급여를 주기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됐죠. 그러면 이상직이 대신 준 겁니다. 생활비를 준 거죠. 뇌물로. 그런데 이 서창호와 문다혜는 경제적으로 그 활동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재인 부부가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본 겁니다. 경제 공동체. 거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박영수 특검이 무리하게 경제 공동체라고 씌운 적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세 마리를 삼성에서 대신 사줬다. 그런데 정유라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뇌물죄 이렇게 됐죠. 아주 무례하다. 그 무례한 경제 공동체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논란이 상당히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같은 직계 가족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로 지금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 2억 2,300만 원 뇌물죄인데 이게 일단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안이 더 불거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포함을 해서 지금부터 오늘의 시청 포인트,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해 여름 문재인 일파가 제주도 별장에 몰려간 까닭은 무엇일까?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 주고 별장 샀다. 무슨 돈? 자, 먼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제주일보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 2일자에 실은 기사 내용입니다. 제주일보 기사. 자, 좀 띄워주시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제주에서 여름휴가. 자, 저게 2022년 8월 2일입니다. 2022년 8월 2일이면, 2022년, 5월에 퇴임을 했죠. 자, 그리고 그 한 두세 달 후에 여름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건 제주도 사진은 아니고 다른 이제 자료 사진입니다. 제주일보에서 아직 사진을 확보를 못했을 때입니다. 제주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다. 일주일 정도 묵을 예정이다. 자, 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조선일보가 그날짜에 더 구체적인 기사를 하나 실습니다. 자,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은 저겁니다. 자, 사진까지 나왔죠. 제주로 휴가 간 문재인 부부, 해수욕장 방문, 탁현민도 동행. 탁현민, 어전 비서관이죠. 저기, 뭐, 바닷가에서 지금 사진 찍고, 저 반바지 차림으로 선글라스 쓰고, 저게 2022년 여름 모습입니다. 여름인데, 탁현민은 지금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일까?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죠. 탁현민은 저때 문재인을 따라다니면서 뭐 산에 간 사진도 게재를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저기 또 고민정도 갔다 왔다는 그 보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고민정이 저 8월 1일 날 모처럼 제주도에 갔다 왔다, 이런 게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숙소가 어딜까?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저게 2022년이고 2023년 그리고 올해 여름 휴가도 전부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아무도 숙소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죠. 제주도 뭐 숙소 많고 펜션도 많고 뭐 호텔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묵었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별장입니다. 별장. 무슨 별장? 어제 조선일보가 한 보도를 또 하나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소유한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 세 군데 압수수색을 했죠. 서울 부암동의 그 문다혜 그 집, 그리고 서대문에 있다는 사무실, 그리고 별장에 있는 문다혜 소유 별장 압수수색. 자, 문지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에 매입했습니다. 7월에. 자, 2022년 5월에 퇴임하고 2022년 7월에 저 별장 사고 2022년 8월에 그 별장에 단체로 갔죠. 부부, 탁현민, 고민정. 자, 단체로 갔습니다. 자, 자기 돈으로 별장을 샀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별장을 사서 과거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참모들 불러서 여름 휴가를 보내라, 여기서 지내라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게 문다혜 소유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다혜 씨는 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귀국해서 청와대에 기숙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청와대 퇴임하고 나서 나왔는데, 퇴임하고 바로 2달 만에 3억 8천만 원짜리 제주도 별장을 샀습니다. 무슨 돈? 한번 제가 그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죠. 무슨 돈인지. 일단 전주지검이 문다혜 주거지 서울 부암동을 비롯해서 이 제주도 별장이 한림업 협재리에 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주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 서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협재 해수욕장이 있는 한림업 협재리에 있는 이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원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 아시다시피 노무현 문재인의 멘토죠.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다혜가 2022년 7월에 별장 그리고 토지를 합해서 3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입을 한 기념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다음 달에 쭉 몰려갔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자기 돈이면은 아무 말 할 말이 없죠. 그냥 여름 휴가 때 이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가서 써. 그리고 방 비밀번호 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론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 별장이 지금 문다혜 소유 별장이, 그럼 이제 여름 휴가철에 문재인 부부가 오고 막 그 청와대 사람들 온다고 비워놓지는 않겠죠. 돈을 빼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이 별장을 숙소를 하는 공유 사이트 같은 데 있죠. 공유 숙소 서비스.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 별장을 빌려주고 일주일 단위든 하루 단위든 빌려주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 임대 수익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그때 이제 퇴임을 하고 여기 제주도 가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사실상 이걸 관리하는 거죠. 이 별장 관리인입니다. 별장 관리인. 별장 관리인까지 뒀다. 그러면 이게 혹시 문다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문재인이 실소유주가 아니야? 문재인 부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